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야흐로 노트북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최근에는 이 노트북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자, 소비자들이 보기 힘들었던 그래픽카드 상황과는 다르게 노트북들은 RTX 30 그래픽 칩셋을 보란듯이 탑재하고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 AMD 라이젠 모빌리티 CPU를 탑재하고 나오는 노트북들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인텔 CPU만 탑재해왔던 이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가 이젠 라이젠 CPU를 탑재하고 나왔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14 R9 Gen 3 R3080 QHD 모델입니다. 이 레이저 노트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노트북들의 패키징이 언박의 즐거움을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뭐 내용물이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이죠. 본사에서 바로 온 리뷰 샘플이기 때문에 220V 국내용 플러그가 아닙니다. 뭐 이제는 뭐 익숙합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의 멀티 플러그 있으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강추해요. 이 레이저도 패키징에 뭔가 좀 변화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웰컴 카드가 있고 사용 설명서, 그리고 없으면 너무나 섭섭한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제품은 이제 익숙하죠. 제가 자주 리뷰를 해왔기 때문에 블레이드 디자인은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럼 제품 무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펙상으로는 1.78kg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측 무게는 1.76kg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펙과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죠. 어댑터 무게는 760g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트북이랑 어댑터를 함께 휴대할 경우 2.5kg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가벼운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품의 주요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는 AMD Ryzen 5900HX가 탑재되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의 부스트 클럭은 4.6GHz입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14인치 2560-1440 QHD 대상도 최대 주사율 165Hz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성능에 어울리도록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이 탑재되었습니다. 자, 메모리는 DDR4 3200MHz 16GB,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NVMe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무선 연결의 경우 인텔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2를 지원합니다. 자, 이 출력 포트로는 좌측으로 전원 포트, 그리고 A-Type USB 3.2 Gen2 포트, PD 3.0 20V 충전이 가능한 C-Type USB 3.2 Gen2 포트, 그리고 오디오 콤보 단자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C-Type USB 3.2 Gen2 포트가 그대로 하나 더 있고요. A-Type USB 3.2 Gen2 포트, 그리고 HDMI 2.1 포트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예상하시겠지만 뭐 바뀐 게 없습니다. 펜타그래프 방식이고요. 레이저 감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개별 크로마 RGB를 지원합니다. 자, 키감은 딱 노트북의 펜타그래프 키감 그대로입니다. 뭐 기존 블레이드하고 똑같아요. 키보드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용하지만 깊이감이 좀 많이 부족한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는 보시는 것처럼 넓은 글래스 터치패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사용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전반적으로 휴대하기가 편리한 14인치라는 작은 사이즈의 라이젠 5900HX 그리고 RTX 3080을 때려박은 작지만 강력한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느낌이 드는 컨셉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한 제품의 테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디스플레이는 어떨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색상 전역은 sRGB 100%, Adobe RGB 87%, DCI-P3 99%, NTSC 86%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상 DCI-P3 100%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스펙과 동일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색상 전역만 두고 봤을 때는 제가 올해 들어서 리뷰한 노트북 중에서 가장 좋은 패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패널보다는 왠지 그냥 컨텐츠 크리에이션용 패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감마 프리셋은 2.2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노트북들은 거의 대부분 기본 감마가 2.2로 세팅이 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는 356.6칸델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 밝기도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색상 정확도의 경우는요, 최소 0.49, 최대 3.52, 평균 1.63으로 나왔습니다. 색상 전역도 그렇고 색상 정확도도 그렇고 패널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리 봐도 게이밍보다는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가까운 패널이 탑재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패널 분석 프로그램상에서 체크한 전반적인 디스플레이의 등급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퍼포먼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포토샵과 라이트룸 클래식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작업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시언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PC의 작업성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성능을 체크하는 PC마크 10의 테스트 결과도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만 두고 본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젠 CPU 탑재 노트북은 솔직히 이 녀석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낯설긴 한데 제품의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작업 성능은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테스트를 해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이 노트북은 컨텐츠 크리에이션의 목적이 좀 맞춰져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3D마크 테스트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 관련 성능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스펙을 생각을 해보면 게이밍에 대한 기대감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먼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QHD 성도의 울트라 옵션을 적용했고요. 프레임이 평균 70프레임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옵션을 하면 프레임이 좀 더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민 옵션을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GPU 사용량이 확 떨어집니다. 자,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이 프레임을 보고 좀 적잖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는 저도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다른 게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QHD 상도에서 풀옵션입니다. 평균 110프레임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PU 사용률을 보면요, 굉장히 놀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전력 사용량도 GPU가 50W가 안 되는데 너무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게임을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HD 성도에서 레이트레이싱도 사용을 했고요, DLSS도 적용시켰습니다.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80프레임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이밍 쪽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게임을 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제품이 지닌 스펙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발열과 소음은 어땠을까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1시간 연속으로 진행을 한 후 확인한 최대 GPU 온도는 76도였습니다. 이 CPU 온도가 피크 시 86도까지 뜨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는 아무래도 GPU 쪽에 중점을 두는 테스트다 보니까 이 GPU 전력도 100W에 근접해서 사용하고 있고 최대한 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을 플레이할 때 확인된 온도는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게임 쪽은 CPU 사용량도 좀 있는 편이니까 온도가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인게임 테스트에서 확인한 온도는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GPU는 70도 초반, CPU는 90도 초반대를,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부하도가 원체 낮고 좀 놀다 보니까 GPU 온도는 60대 초반대, 그리고 CPU 온도 역시 80도 초반대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워존의 경우는 GPU 온도는 70도 초반대를 보여줬지만 CPU 온도가요, 피크 온도 기준으로 100도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리고 제품의 부하도 테스트 중 확인한 열화상 이미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인치와
16.8mm라는 얇은 두께를 지닌 제품에 5900HX와 3080이라는 고스펙의 부품을 탑재하면서 분명 한계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레이저 브랜드를 좋아하고 또 이 리뷰는 레이저로부터 제가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협찬 리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리뷰를 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제가 리뷰를 하면서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라도 게이밍용 랩탑을 고민하고 게이밍용 랩탑으로 이 제품을 구입하는 걸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냥 차라리 다른 제품을 사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인치 그리고 얇은 사이즈, 또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리퀴드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까지 탑재했지만 게이밍에서는 제품이 가진 스펙만큼의 퍼포먼스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품의 가격이 오픈마켓 기준으로 350만 원대 제품입니다. 3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게이밍용 랩탑으로 접근한다면 차라리 순수하게 오로지 게이밍용에 초점이 맞춰진 랩탑을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휴대성, 모빌리티를 포기하고 오로지 퍼포먼스에 집중한 그런 게이밍용 랩탑 있잖아요. 큼직큼직한 거. 차라리 그게 나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은 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만든 제품일까요? 제가 느끼기에 이 모델은 게이밍용보다는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초점이 맞춰진 작업용 노트북이라고 생각됩니다. 얇고 작기 때문에 휴대성이 확보가 되었고, 작지만 QHD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작업 해상도도 확보를 해줍니다. 또한 DCI-P3 100%의 색상 전역을 지원하는 패널은 더더욱 영상 편집 등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 제가 생각한 이 제품의 포지션은 350만 원대의 비싼 몸값을 가진 만큼 작업성에 초점을 두고 휴대성을 확보한 고성능 랩탑이 필요한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채널 러비다토에서는 다양한 IT 정보와 제품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